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고 있는 페이지,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자, 소요 계획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소요 계획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계획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검토하냐면은, 자, 주 생산한을 일정, 그 다음에 자재의 명세서, 그리고 재고 상태,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 실질적으로, 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자, 아시겠습니까? 자, 리얼리스틱, 현실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 기한 내에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좀 황당한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업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수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딱 몇 개,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자, 그 다음에 타임 리미트, 시간을 한정적으로, 자, 내일 아침 10시까지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햄버거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보통 보면, 이제 10시까지 만들어서,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패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자, 11시 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배분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 1000명이 12시부터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자, 그러려면 인건비 들어갔죠. 재료비 들어갔죠. 시간 들어갔죠. 다 됐는데 나중에 납품을 했는데 햄버거 납품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시간을 얻기 때문에 뭘 한다? 오히려 더 손해배상까지 줘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12시까지 기한을 못 맞췄기 때문에 자, 1시대가 배달 갔다 점심시간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 다 못 먹고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계획을 짤 때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자, 현실 가능한지, 자, 달성 가능한지, 그 시간 안에 가능한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자,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투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계획하고 구매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달성 가능하겠구나. 자,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자,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 자, 두 개가 넘어갔나? 자,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재고 관리. 자,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는 적정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 너무 많이 보관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보관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고 수준은, 자, 공급의 변화, 공급을 우리가 아주 매일매일 받는다. 이러면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장시설. 우리의 저장시설이 아주 능동적이고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크게 신경 안 써도 좀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주, 냉동창고가 크다. 근데 냉동 보관해도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아주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저장 탱크가 클수록
겨울이나 아니면 비수기 때 많이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소머리. 자, 냉동고가 아주 크다. 그러면 그 소머리를 많이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오징어. 자, 나오는 철들이 있어요. 생선들도. 자, 그런 것들을 뭐 고등어 같은 경우 그걸 어떻게 한다? 간을 해서 진공 포장해서 뭐 보관을 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법들에 대해서 알고, 또 회전율. 우리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회전율이 빠른 야채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신선한 재료를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뭉티기라든지 아니면 뭐 육회라든지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 뭉티기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월수금 이런 식으로만 팔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위에서 소를 잡는 날이 월수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물론 소는 매일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자기가 그 물건들이 배송하는 시간이 월수금밖에 없는데 이 고기는 신선할 때 하루밖에 못 가는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날은 뭘 판다? 못 파는 거예요. 뭉티기, 생고기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뭘 팔아요? 그걸 가지고 양념을 해서 식중독에 안 걸리도록 각종 마늘이라든지 이런 걸로 양념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회를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전율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같은 육고기는 접시에 붙이면 붙어져 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해도 고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부서는 아까도 제가 3원칙을 얘기했죠. 자, 생산부서, 그리고 구매부서, 그리고 원가관리부서, 이 세 팀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고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재고가 왜 있어야 되냐면은, 자, 패드라고 얘기를 했지요. 물품 부족으로 인해서, 자,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물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계획의 차질을 방지한다. 자, 갑자기 부족해서, 아니면 갑자기 손님들이 오다가 많이 들어왔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뭘 한다? 문제를 방지한다는 거, 생산 계획에 대한 차질을 방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고 관리에 대한 유지 비용을 감소시킨다. 자, 유지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자,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적정하게 보유하면 재고 관리에 대한 유지 비용이 감소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의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 품목을 구매한다. 자, 재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회전율이 빠르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적정하게 보유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회전율이 좋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 자, 최소의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 자, 아시겠죠? 물고기를, 자, 생선 횟집이다. 그랬을 때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나가야지.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이틀 지나버릴수록 고기에서 흙내가 나고 고기가 물컹물컹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어떻다? 조금씩 구매함으로써, 알맞게 구매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꺼번에 꽉 재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로스 나는 확률도 많고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자, 제가 근무한 곳은, 자, 글로벌 기업이라서, 자, 매장이 몇 개 있다? 예, 3만 개가 있죠. 3만 개. 자, 그런데 하루에 로스라는 게 보통 한 돈 만 원씩 돼요. 자, 어떤 거, 고기 하나, 빵 하나, 뭐, 기타 등등 해가 합치면, 뭐, 원가, 하루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차지하는 데서, 언제 뭐, 수율적으로 버리는 게 한 100만, 만 원이다. 한 매장에 만 원이다. 그래 치면, 자, 전체로 보면 얼마냐면은 하루에 3억씩 날라가 버려요. 하루에. 자, 만 원짜리 한 장이 3만 장이면 3억입니다. 자, 그럼 하루에 3억이 막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10일이면 30억. 이해가 되시죠? 자, 100일이면 300억. 1년이면 100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비닐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걸 버렸다? 깡통 분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정 비닐이다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잡았는데 어떻게 손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레기 비닐 봉투는 안이 내부가 보이는 흰색 비닐로 다 바꾼 거죠.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금정 비닐이었어요. 안이 안 보이는 거. 근데 다 투명한 걸로 바꿨죠. 왜? 테러 위험이나 기타 등등 쓰레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정확한 재고 수량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주문량을 결정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구매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자, 구매 비용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오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잘못 오다를 해버리면. 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재고를 철저하게 어떻게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재고 파악을 할 때는 자, 두 명이 더블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간다면 좀 큰 기업이나 아니면 종류가 많은 품목이 많은 업체에 가면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호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이 많죠. 품목도 다양하고 또 비싼 것도 많고. 자, 그런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 흘러가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난과 부주의, 부패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재고가 많으면 자, 도난, 그 다음에 부주의에 의한 폐기, 그 다음에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재고 관리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고 관리의 효율을 제고한다. 자, 재고가 측정해야 되지 너무 많은 걸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물건 왔을 때 선입선출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뭐 희한한 어플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재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와이파이로 이제 그 바코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얼만큼 남아 있다, 몇 박스가 남아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나요? 사진을 탁 찍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다 줄줄이 쫙 전박혀 있는 점이 아니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그건데
건설 현상인데 철근들 있잖아요. 쫙 있어요. 이걸 헤아리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이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인벤토리 해주는,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 자, 이걸 인벤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재고 관리의 기능. 여러분들 몇 페이지 하냐면 5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저번에 자료 보내드린 5페이지. 자, 재고 관리의 기능은, 자, 실제 물량과 예측 물량 간의 차이를 제공한다. 자, 실제 물량과 예측 물량.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100만원당 10박스가 나가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매출을 봤을 때, 자, 3천만원치 팔았다. 그럼 30박스가 나갔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30박스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게 15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관리를 해 보니까, 자, 15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그럼 이 5박스는 어디로 갔느냐? 고기 5짝은 어디로 갔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에 대한 허점. 자, 어떤 문제점? 자, 제일 처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인벤토리를 잘못했는가, 계산을 잘못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헤아린 게 15개를 제대로 10개밖에 없는데, 자,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헤아릴 때 10개밖에 못 살리는지,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우리가 받은 게 잘못 받았나, 이미 팔린 거 없는 게 있지만, 자, 20개를 받았는데, 자, 25개 받은 걸로 취급했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계산상 확인들. 자, 그 다음에 도난이 있었는지 확인들.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줄 때, 자, 조금씩 더 많이 줬는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걸 일드라고 합니다. 자, 적정량을 줘야 되는데 200g을 줘야 되는데 220g씩 줬는지, 그런 부분들 뭘 통해서 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서 버려진 것들이, 고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수율에서 폐기율이 너무나 높지 않은가, 애들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재고 관리 기능에서 중간중간 파악함으로써 예측 물량과 실제 나간 거와 뭘 한다? 차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경영 관리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보충 시기를 결정한다. 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 오픈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아니면 계절별로 선호도가 좋은 음식 같은 경우 재료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확인을 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재고 투자를 최소화한다. 자,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다가 또 더 재해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투자를 더 이상 해놓지 않는다는 거. 자, 섬세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막 남아 있는 데다가 더 오다를 해버리면, 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돈을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송이 같은 거 비싸잖아요. 자, 1kg 한 20만원씩 하는 걸, 자, 10박스면 200만원이에요. 그럼 200만원 주고 사놨다. 아무리 냉동이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그 돈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안고 있는 거. 자,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에 따른 재고량을 파악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재무보고서에 있는 재고량을, 자, 숫자상으로 남아있는 재고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송이버섯이 10개가
계획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자, 5개밖에 없다. 그럼 5박스 어디 갔나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실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5박스 없어지면 1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사라진 거는 그냥 100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얼마가 사라진 거예요? 4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컨트리뷰션 마진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을 주고 비용을 가지고 재료를 사놨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어떤 비용? 여러분들이 경영을 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떻다? 이 돈은 여러분들이 400을 벌어야 100만 원을 만드는 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400이 사라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품질 유지, 안전성을 확보한다. 자, 재고를 적정하게 가짐으로써 품질 유지. 자, 우리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나요?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자, 어떻게? 자, 원재료가 오래되면 음식이다 보니까 자, 자꾸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자, 음식에 대한 각종 오염이나 아니면 각종 위해 요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소진돼야지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각종 세균 감염이나 기타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물품 용도 및 사용 빈도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얼만큼 사용되는지, 얼만큼 빨리빨리 회전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을 알 수가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갈비가 하루에 3짝 정도가 나가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100만 원당 한 박스면 우리가 300씩 팔고 있다 하면 자,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겠죠. 그죠? 자, 하루에 3박스, 3, 5, 15, 15박스. 그 다음에 주말에는 2배로 뛴다고 보면,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6개, 12개. 자, 그러면 27박스가 필요하다. 27박스가 필요한데, 그 다음날 하루 분량은 더 보여야 된다. 3박스 더. 그래서 합이 몇 박스? 일주일 동안에는 30박스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재고 관리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마인드 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페이지 5페이지 하고 있는데, 영구 재고 관리 시스템과 실사 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구 재사만 너무 믿어도 안 되고, 재고 실사만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실사와 영구 재고 조사. 영구 재고 조사는 수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개 받고 2개 나가고 3개 받고 2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5개가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영구 재고 조사. 자, 그 다음에 실사 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는 더블로 체크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각종 오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했고, 자, 영구 재고 조사, 실사 재고 조사,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 각종 기록지에 대해서 뭐 기록하면서 품목, 오유, 그 다음에 단위, 이름, 형태, 단가, 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살살해지고 있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자기 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으세요. 적어서, 리포트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